네, 다음 장이면 6월입니다. 어느덧 5월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점점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요일마다 함께 주고 계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린메이라고 불리던 5월이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5년의 5월을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 틀리고 그런 사이에 저희는 한 달 더 먹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나이는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들어가지고요. 나이 생각 없이 삽시다. 몸으로 느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해지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빅픽처 전략 열어보고 싶은 쪽 신재생 에너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게 정책 묻어서 가는 거면 대선 이후에도 더 봐도 되는 걸까 싶기는 한데 지금은 좀 끊어가야 되는 때인가 싶기도 하네요. 결론적으로 다 아시죠? 네. 정책 관련된 쪽이나 뭐 정치 테마나 뭐 그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었던 섹터들은 벌써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예전에 올라가기 전 가격대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도 일단 뭐 기대감은 큰 거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썩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또 막상 이제 월요일 끝나고 대선 있고 그 결과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지켜봐야 될 또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트렌드겠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IRA 수정 법안 이쪽에 대한 운명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하원 통과했고 상원 들어갔죠. 네, 상원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또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가서 그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딱 트럼프 대통령 앞에 나서 만족해라고 하실지 아니면은 거기가 또 어렵게 되게 되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게 되면 호재지 않습니까? 네. 통과가 되면 오히려 그죠. 악재. 근데 악재도 약간 알고 있던 악재는 또 호재로 변할 수도 있고. 근데 한 달 동안 약간 좀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는 오늘 또 대선 유력 후보의 또 말에 따라서 어떤 주가가 또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비중 축소 아니면 그냥 따라가지 말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예쁘게 보고 추적이 가능한 쪽이 있다면 어디로 좁혀볼 수 있을지 지금 추가 시세 후보군 나와 있는데요. 대명에너지, 한국전력, SK이터닉스 모두 오늘 반응이 있었던 쪽이네요, 대표님. 네, 이 중에서 그냥 둘은 모르겠다. 네, 하나는 그냥 모르겠고 하나는 중간, 하나는 사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네, 뭐가 뭔지 모르겠죠. 모르겠다, 괜찮다, 사야 된다. 예. 네. 다 아셨죠?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뭘 그렇게 계산을 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뭐 대명에너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EPC 업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부지 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업체 쪽에 하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체 쪽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지금 국내 풍력 발전 시장에서 1위 업체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 크고 최근에 탄력 크고 이런 쪽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아니란 점들 염두를 해야 되게 되면 국내에서 얼만큼 잘하느냐 그만큼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솔직히 실적과 변화 요인들로 보게 되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들었다 놨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기업만 보게 되면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휩쓸리는 분위기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한국전력은 그냥 조정시 사야죠. 이 종목은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어떤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워낙 강세죠. 그런 쪽과 유가 하향되는 모습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 있는 부분들이죠. 네. 아니 왜 우리 요금 올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게 좀 껄끄러운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 그러면 또 부담은 다음 세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점진적으로라도 인상이 네. 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특히 작년에 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튄 모습들을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그래도 해상풍력 쪽과 과거의 SK D&D 쪽에서 네. 분산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잘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ESS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 딱 맡으면 내가 쭉 하고 들어갈 수 있는 토탈 솔루션으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높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강점이 있는 건 ESS 쪽이긴 한데 이게 좀 해외 쪽으로 확대시키면서 뭘 가느냐 이런 쪽들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나쁘진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따라가는 것보단 다시 좀 눌림목 들어올 때 보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눌려 있을 때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쪽 지금 세 종목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 말이죠. 대표님, 네. 6월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6월은 휴가를 앞둔 마음으로 휴가비 벌어야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뭔가 싱숭생숭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더 반기가 이제 끝납니다. 네. 반기 결산이 되고 하반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상반기에 뭐 했나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일단 6월 달은 초기에는 아까 저희 선거도 있고 저기 또 연휴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약간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겠죠. 그거 좀 주의하고 거기서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또 시장의 섹터가 좀 바뀌나라는 쪽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또 이제 진짜 정책들이 나올 테니까 그걸 따라서 종목들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맞춰서 또 포인트를 맞춰가자라고 하게 되면 항상 주도주는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 결정된 주도주를 저희가 얼마나 잘 타느냐 그거는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잘했죠? 잘하셨어요. 네, 6월 달도 예.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찐 네. 정책 수혜가 어딘지 6월에는 같이 탐구해 보자고요. 일단 오늘은 마무리 잘 해야겠죠. 5월의 마지막 거래, 5월 월봉의 종가가 어디로 세워질까 지금 마감 대기 중입니다. 2,700선이 하회된 구간 0.85% 내려가면서 2,697선 마무리 대기 중, 코스닥도 734선에서 마무리 대기 중입니다. 5월 한 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유가 증권 시장은 결국 2,7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3거래일 만에 나타났고요. MSCI 지수 변경 적용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과 오늘 코스닥 모두 다 오후장에 조금 더 탄력을 둔화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96선, 코스닥은 73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의 경우 외인이 지금 5,8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였고요. 오늘 선물에서도 좀 강한 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개인만 6천억 원대 매수하면서 나홀로 사자세 오늘 나타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나홀로 순매수하다가 기관이 결국은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소폭의 매수세 65억 원대 확인되고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좀 4원 20전 정도 올라갔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6월 달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머니맵을 통해서 종목별 흐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머니맵 상황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보이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보합권까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이닉스 3.5%의 하락세, 그 외에도 소부장단도 오늘 좀 파란불을 다 대체적으로 켠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다 3%의 하락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휴젤 같은 종목들 전부 다 1%대의 상승세고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주도 섹터가 조금 죽다 보니까 이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조금은 쏠렸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이쪽 시선에 좀 확산되면서 이쪽에 대한 시선도 오늘 조금 두꺼웠습니다. LG엔솔 포함해서 2차전지 종목들은 오늘 전부 다 좀 조정이 나왔고요. LNF나 SK아이테크 같은 소재단만 강보합권에서 살아남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오늘 금융주도 다시 한번 신고가입니다. KB금융회 같은 경우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
대신했는데요. 1.5%대의 급등세 확인됩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 확인되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 일단 HD한국조선해양 1.9%, 삼성중공업이 4.7%의 급등세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가장 강하게 있었던 쪽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은 종목별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현대 로템만 빨간불이고 한화에어로가 5% 급락, LIG 넥스원도 1% 하락세입니다. 방산과 조선 안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확인됩니다. 소비주랑 음식료단도 보셔야 할 텐데 삼양식품이 5월에 MSCI 리밸런싱 종목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수급적인 변화가 좀 있었고요. FNF나 영업무역 같은 의류주도 오늘 집중받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내수주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소비단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단의 거래량,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량 상위 삼성전자가 차지합니다. 오늘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지만 결국 마감은 강보합권에서 해냈고 하나시스템도 5월 MSCI 리밸런싱 종목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네요. 좀 강한 거래대금 동반과 함께 3%의 급락이 있었다라는 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LK삼양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급등했고요. 엑스페릭스도 개별적인 이슈, 프리우사 AI에 투자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했으나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둘러싸여 있고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6월 달에도 계속될지 연속적인 시세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2차전지 이슈 안에서 두 자릿대 급등 보였고요. 거래대금 강하게 동반되었습니다.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정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몽코크로스 같은 의료 AI 종목도 오늘 3등 자리에 올라가면서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1% 이상의 시세를 내주었습니다. 5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6월장을 좀 준비할 시간인데요.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장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네. 그럼 이제 뭘 볼까요? 치사하네요. 그 3포인트 남기고 그러니까요. 단 2,700 갖다 놔주고 주말 좀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 그냥 끝까지 2,600으로 끝내는 5월 달을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이제 좀 초여름으로 다가오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름 쪽에 이제 약간 성수기가 어떤 쪽이 될까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섹터에 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 쪽에 대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떠올라지는데 공략 섹터 열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아하, 사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365일 동일하잖아요. 저도요. 네. 계좌가 예뻐지고 싶은 마음도 365일 동일한데 이쪽이라면 이번 6월 특수 누릴 수 있다 이쪽일까요? 네, 이게 좋아지기 시작했던 게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카드를 쓰는 걸 보니까 아이고 거기 가서 많이 쓰시더라.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성수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더 확대됐지 위축되진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중에서 트립닷컴 아시죠? 다 네. 이제 여행 갈 때 한 번씩 네,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한 23일까지, 6월 9일부터 23일까지 한 2주 동안에 한국 내 호텔 예약 건수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때 공연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그러면 133%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호텔 모자라겠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관련된 한국의 호텔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호텔 관련주 할 걸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오게 되면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역시나 이들이 와서 관심이 많은 쪽들은 임용 기기고 그쪽에 대해서 또 이제
카드가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다. 이쪽을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의료관광이란 말도 있듯이 병원을 싹 투어해서 예뻐져서 귀국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상 종목으로 본다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간 시세가 꾸준하게 왔었던 쪽도 있었는데 결국엔 어떤 종목을 볼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탑픽 종목 열어볼 텐데 원택이군요. 네, 원픽은 원택입니다. 오, 네네. 외우기 좋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끝날 거냐? 그러면 반대로 끝나지 않고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많이 빠져야 되겠죠. 안 빠지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란 생각을 하게 되면 잘 버티게 되면 또 올라간다. 라는 쪽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신제품 올리지오 X가 네. 또 출시가 돼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경쟁사 대비해서 이 회사가 약간 그래도 내수에 대해서 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출 잘 되는 게 좋은 거지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내수 비중이 높은 게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카드 쓰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수 높은 회사가 더 어떤 수혜를 더 만든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인허가가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성과를 나온다고 하게 되면 해외 쪽에서 올해 성과가 나올 부분들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 주축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고점에서 안 빠지는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주가는 약간 뭐 박스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벨업 시키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000원대 넘어서 12,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만 나오면 다음의 레벨로 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순저가는 8,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기간 조정을 예쁘게 받고 있는 원택입니다. 안 빠진다라는 거죠.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어 보이는데 대표님께서 가격 전략 잘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전략 받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떴고 바로 차트를 켜서 보게 했던 종목 세트랙 I이고요. 추가 연속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대표님? 네, 오늘 정부에서 또 이제 스페이스X와 승인.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또 기대감을 다시 채우고 있는 우주항공 쪽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뉴스가 나왔고 또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일단 세트랙 아이도 쭉 가다가 조정을 잘 맞췄네요. 예, 거의 이 정도 가격대에선 나 안 빠져라고 하는 가격대를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일단 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갔다가 다 내려왔지만 다시 지지받고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가격대부터 한 4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네.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스트레가이 이슈가 나왔고 일단 더 무너지는 흐름이 아닌 지금 예쁘게 지지하고 있는 속에서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6월부터는 이제 새 신정부에 대한 정책 이야기에 더 기민하게 반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협상, 러우 협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관세 협상도 지금 이벤트로 맞물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첫 번째 주는 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 잘 세워보시죠. 이어지는 방송도 전략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